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7일 금요일 아침 9시 22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2거래일 혹은 3거래일째 이 흐름이 멈췄습니다. 반등 흐름이 멈춘 거죠. 방향성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아래쪽으로 꺾일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반등을 시도할 것인가 이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래요. 그래도 조금 더 반등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지난 한 달 반 동안의 어떤 그 하락이 좀 굉장히 좀 강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과잉을 지금 꼴랑 3, 4거래일 만에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등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올라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반등이 좀 더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영국 이슈가 계속 진행 중이죠. 영국발 금융위기 이슈 이런 게 있는데 이 영국이 그 금융위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양적 완화했죠. 양적 완화 언제까지예요? 10월 14일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10월 7일이거든요. 최소한 10월 14일까지는 영국 중앙은행에서 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뭐 위기를 좀 막아줄 수 있지 않겠냐. 10월 14일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확인되지 않은 일단 저의 의견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저의 의견이 맞아 떨어질지는 시장의 움직임을 직접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한번 좀 드려봤고요. 어젯밤에 뭐 경제 지표들 발표가 몇 개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 같고, 물론 뭐 여기서는 이런 뭐 언론들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긴 써요. 고용 보고서 경계감에 뭐 하락 마감했다 이러긴 하는데 솔직히 그냥 핑계인 것 같고요. 그냥 하여튼 지난번에 그 미국 증시가 지나치게 지난 2거래일 동안 급등했던 거 그런 거에 대한 피로감을 지금 소화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하락했네 그런 것보다는요. 예. 일단 그런 내용을 살펴보자고요. 어제 뭐 고용 지표가 안 좋았다 그건 이겁니다.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다. 이게 이제 뭐 시장을 끌어내린 재료라 하는데 전 그냥 뭐 가뿐하게 그냥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요. 어젯밤 이런 지표가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그냥 보고 넘어가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하여튼 특별히 지표 발표 뭐 중요한 거 없이 대부분 잘 지나갔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중요하긴 할 겁니다. 오늘 밤에 고용 지표는 그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뭐 논팜 페이롤스하고 언임플로이먼 레이트 실업률하고 그 두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건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런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는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통화 정책이나 경제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인플레가 워낙 극단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준은 뭘 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하는 이야기가 경제가 조금 훼손되어도 어쩔 수 없다. 혹은 고용시장이 좀 훼손되어도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나 나쁘게 나오나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는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너무 서프라이즈하거나 너무 쇼크하다면은 이제 그게 시장에 진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긴 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에 그 지표를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뭐 어젯밤에 또 ECB 의사록 공개가 됐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내용이니까 뭐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는데 일부 초기 위원들이 50bp 인상을 선호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심해서 75가 아니고 50으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죠. 뭐 특별히 영향 미칠 만한 건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게 그래서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늦게 나왔죠. 예. 영국 중앙은행이 지금 양적 완화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고 지난번에 왜 양적 완화 한 거냐? 연기금이 붕괴 직전이었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슬슬 뉴스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뉴스로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보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무슨 일 생기고 나서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죠.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뭐 또 연준 이사들 나와갖고 뭐라 했죠. 높은 인플레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거다. 금리 인상의 근거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연준은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에 관한 어떤 강력한 의지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 뭔 일이 생긴다 해도 우리는 계속 간다, 계속 금리 인상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영국 위기 터졌을 때 바로 직후에 연준 사람들이 나와서 했으니까 그죠? 예, 하여튼 그 연준의 의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금리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지금 시장에 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연준이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금리를 빨리 올리는 거, 이게 이제 시장을 지금 이제 하락시키는 주된 원인인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증시가 반등하더라도 이게 추세 전환이 아니고 이제 반등에 불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좀 살펴봤고, 뉴스 나온 김에 좀 몇 가지만 좀 더 보자면요. 오늘 나온 뉴스들, 이 한국의 경상수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약세가 되겠죠. 예,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정치적으로도 요즘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국제유가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 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 뭐 미국과 전 세계가 또 싸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우방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푸틴과 손잡다,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뭐 둘이 잘 지내던 나라들이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이런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이제 서방이나 혹은 미국적인 시각에서 이제 세상을 좀 보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들을, 그러니까 너무 그런 관점에 빠져 있으면은 또 이 세상이 또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을 좀 다양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걸 좀 갖고 나온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보는 뉴스라든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 사실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쪽 시선으로 보고 있긴 한데, 한 번씩 이제 이런 사건을 좀 객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려면은 그죠, 혹은 뭐 러시아나 혹은 뭐 다른 쪽 세력들의 관점에서도 한 번쯤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쯤 보는 게 이게 뭐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한 번씩 다른 사람들의 관점으로도 보는 게 이 사건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데,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실제로 뭐 그 유엔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이건 뭐 사실 증시하고는 관련은 없는 이야기인데, 어제였나 중국 신장 인권 문제 토론에서 유엔 표결에서 이 부결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서방의 시선에서는 이런 인권 문제야 유엔에서 당연히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19대 17로 부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미국 편은 아니고 모두가 러시아 편도 아니고, 이제 이런 하여튼 이 세계가 돌아가는 방법은 대부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뭐 달면 삼키고 뭐 쓰면 뱉는다, 이런 관점으로 자기한테 좋으면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해주고, 자기한테 안 좋으면 이 안건에 대해서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거절하고, 이런 관점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중국, 인도네시아, 네팔, 뭐 말레이시아와 아르헨티나 등등 뭐 이런 나라들 기권하기도 하고, 뭐 반대표 던지기도 하고, 이런 나라들도 제법 많다라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힘은 지금은 조금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어떤 뭐 국제정치적인 이런 면에서도 미국의 위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세계 경제가 좀 흔들리고, 만약에 진짜 또 위기가 온다면은 아마 또다시 미국의 패권이 좀 강화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이 망한다 그러는데 달러 강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하여튼 좀 잡다한 이야기가 좀 나왔네요, 그죠?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고, 이거 뉴스까지만 하나만 좀 더 보고요. 지금 현재 뭐 공매도 금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솔직히 지금 당장 또다시 대폭락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죠? 지금 영국 양적 완화 14일 가지고 공매도 금지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단기 낙폭과대 아직 뭐 이런 것들이 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일단 계속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잡다한 뉴스들을 좀 살펴봤고요. 어젯밤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P가 조금 더 많이 떨어졌네요. 하여튼 그래서 지지와 저항,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3거래일 동안 이 3,800을 저항으로 여기고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어딜 넘지 못했으니 3,800 무거운 저항이 됐구나.
아, 3,800을 넘지 못하면은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겠구나. 3,800을 넘지 않는 한에서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3,800을 넘어가면 아, 반등시 매도 전략 포기하고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그런 근거는 어젯밤에 생긴 겁니다. 2거래일이 아니고 3거래일 이제 3,800을 못 넘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멈춘 거고 아래쪽으로 꺾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좀 껄끄러운 점들이 있어요. 이 단기낙폭 과대 해소가 됐냐? 그렇게 보이기는 좀 어렵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이슈들 뭐 양적 완화 이런 것도 진행 중이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좀 솔직히 하방으로 좀 바로 가긴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25를 붕괴시키면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니까 3725 붕괴시키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3725까지 붕괴되면은 아이고 이거 아래쪽으로 가겠구나라고 방향성 정해졌다라고 봐주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3800을 못 넘었으니 3800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못 넘으면 계속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한다라는 전략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거고 좀 이제 안정적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3725를 붕괴시키는 걸 어떤 신호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어쨌든 이 반등이 멈춘 거고요. 아래쪽으로 좀 꺾일랑말랑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뭐 하여튼 뭐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그래서 이걸 뭐 강력하게 무슨 이야기는 잘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지난 3거래일 동안 11,630, 11,640짜리를 못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습니다. 11,640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넘지 못하면 반등시 매도 전략을 계속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더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뭐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뭐 S&P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뭐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S&P 올라가면 나스닥도 올라가는 거고 나스닥 올라가면 S&P도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죠?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이 뭐든 그래요. 이게 시세가 극에서 극이 하여튼 무조건 뭐 극단적인 끝을 봐야 됩니다. 뭐가 끝나려면요. 하락을 끝내려면 투매가 필요한 거고 상승을 끝내려면 오버슈팅이 필요한 게 보통이에요. 물론 이제 둥근 천장형 이런 것도 있어서 슈팅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극단적인 끝이 안 보이는 경우도 가끔 있긴 있는데 그래도 가까이 아무리 둥근 천장형이라도 가까이 보면 삐죽 뭐 튀어나오는 게 이런 게 있긴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모든 시세는 이 슈팅성 혹은 뭐 하여튼 뾰족한 거 극단을 보여주고 끝을 내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지금 솔직히 이게 반등의 극단이 나온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시장이 비교적 조용하거든요. 예를 들면 반등도 그렇단 말이에요. 반등 같은 경우도 이 얼마 전에 하락 어땠습니까? 하락은 어땠어요? 이 개인들이 하락한다고 추격을 하고 풋옵션 매수하고 풋옵션 매수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2거래일 동안 무섭게 반등하고 뭐 그리고 나서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반등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반등도 제 생각에는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람들이 아유 이거 반등에 불과해. 이거 어차피 시장 또 빠질 거야 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 생각엔 이 반등을 끝내고 싶으면 이게 이제 개인들을 속여 먹을 정도까지 강하게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이걸 그냥 반등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너무 많이 올라버리거나 너무 급하게 올라버리면 사람들이 또 이런 착각을 한다고요. 어라 이거 봐라 반등이 아니고 이거 대세 전환 이거 어떻게 다시 뭐 그 추세가 상승 전환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기 혹해갖고 개인들이 또 콜옵션 매수하고 주식 매수하고 막 추격을 또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제 반등이 보통 끝나긴 하거든요. 아무튼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이런 모습 나왔냐? 개인들의 상방 추격 이런 게 나타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개인들은 불안해하면서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 반등시 매도 전략을 대부분 이거를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게 맞긴 맞죠, 정석적으로는. 근데 이 심리 게임의 측면에서는 아직 이 반등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가만히 차트를 띄워놓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지,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8월 15일, 16일 날 두 달 넘게 거의 뭐 두 달 가까이 미국 증시가 반등할 때 거의 그냥 마음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었잖아요. 아유, 야, 설마 그 지금 두 달 동안 올랐는데 주식시장에 빠지겠어. 아유, 야, 두 달 동안이나 오르고 있었는데 무서워가고 어떻게 인버스를 잡냐, 어떻게 하방을 들어가냐. 손 발발발발 떨면서 진입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한 달 반 동안 시장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냐는 거죠. 지금은 하방을 진입한다 하더라도 별로 겁이 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별로 겁이 안 난다는 이런 거 자체가 어쩌면 더 반등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저는 아직까지 또 추가로 하락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그 심리적인 측면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변동성 지수들 이렇게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전히 어떤 중요한 저항을 넘어선 것도 아니고, 물론 3거래일 동안 어딘가 지지하긴 했죠. 어딘가 지지하긴 했는데 뭐 모르죠. 죽는 과정에서 뭐 얘도 꿈틀 반등했다 뭐 이렇게 또 죽을지도. 하여튼 일단 3거래일 동안 어딘가 지키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잘 보셔야 될 자리는 29 정도 되는 자리, 28.8 이 정도 자리겠죠. 이 자리 붕괴시키면 이제 더욱더 빅스가 세차게 죽을 거고, 하여튼 뭐 빅스도 그래요. 지금 34를 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얘도 뭐 박스권이라 갖고 그다지 일단 뭐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다들 뭐 이 증시고 채권이고 달러고 간에 지금 방향성 모색 중, 좁은 박스권에서 조정 중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방향성에 관해서 제가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이렇게 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냥 뭐 그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요. 미국 증시 하여튼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락의 준비는 좀 어느 정도 해놓긴 했는데 솔직히 더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정도 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죠? 빅스 같은 경우도 이 저항권에 지금 위쪽으로 저항이 많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28.7, 28.8 이런 자리의 지지력이 훼손되지 않으면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오늘 밤에 좀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금리들이 또 어젯밤에 좀 오른 것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뭐 미국 증시가 빠졌는데 뭐 금리들이 오르면서 미국 증시가 좀 빠졌다 뭐 이렇게 봐도 맞겠죠. 근데 이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여전히 아직까지 뭐 어떤 이야기를 하기 좀 어려운 박스권 구간입니다. 물론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상승 중 눌림인데요.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에 와 있으니까 제가 뭐 뭐라 할지 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뭐 금리가 좀 오르고 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영국 양적 완화 지금 이런 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뭐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이런 거만 아니면은 뭐 그죠? 딱히 뭐 시장에 이런 게 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언제 금리가 충격을 줄까요? 전고점 넘어가면, 전고점 넘어가려고 하거나 그러면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이 전고점 넘어가려 그러면 영국이 양적 완화를 또 뭐 더해서 어느 정도 라인에서 좀 막아주겠죠. 그러니까 이 당장 시장이 좀 대폭락하고 이러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금리들이 영국 금리인데 이거는 박스권일 땐 뭐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박스권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데 이거 박스권 넘어가는 거 영국 중앙은행에서 가만히 보고 있겠냐, 이런 의문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금리하고 달러도 어젯밤에 좀 올랐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증시가 좀 하락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점들이 있어서 좀 전 증시는 좀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다. 점검들만 쭉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 국제유가는 조금 더 올랐네요. 그죠? 국제유가는 한 88달러, 89달러 부근까지 갔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인 거는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뭐이 정도 점검만 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일단 미국이 하락 마감했으니까 일단 하락 출발하긴 했겠죠. 개파락 출발했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도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증시가 워낙 급하게 지난 2, 3거래일 만에 확 올라왔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어떤 너무 급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급등에 대한 피로감 소화로 이런 모습 보인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57,000원을 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57,000원 넘어가면 더 올라가는 거지. 뭐 공격적으로 하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57,000원 넘기 전까지는 계속 반등시 매도 전략 공격적으로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뭐 드리면 될 것 같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49만원 정도 부근의 어떤 저항을 테스트를 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뭐
제 생각엔 제일 안전한 거는 이 47만 원 재차 붕괴시킬 때 뭐 하방을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하여튼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거는 막 빠지겠다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고, 최근 몇 거래일 동안 급등했던 거에 대한 이런 피로감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그렇게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전자 대충 살펴봤고, 한국 증시 그죠? 오늘 보시면 일단 개파락 출발했어요. 개파락 출발했는데 삼성전자 양봉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양봉이니까 일단 이렇게 양봉으로 지도 올라오는 모습인데, 물론 지난 2거래일 동안 뭐 294, 295를 넘지 못한 건 맞긴 맞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 수 있긴 한데, 근데 290을 깨지 못하면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290이란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290이란 자리가 이 탄력적인 반등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돌파한 착 하면은 이제 계속 또 올라간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290 오늘 그 싸움을 볼 것 같아요. 290 싸움 잘 보자고요. 290 돌파한 척 하면 그래도 시장이 좀 올라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평선 관점에서 봐도 여러분들 5일선이 여기 있잖아요. 5일선이. 그러니까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너무 상승이 빨랐다는 거죠.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지금 5일선 부근에서 뭐 어떤 힘겨루기 하고 있다. 이 정도로 가뿐하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락으로의 전환까지는 좀 아직 그런 이야기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옵션들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과열되기도 했고요. 제가 아침에 어디서 그걸 봤는데 어디서 봤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예를 들면 미국 증시도 그렇더라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리테일 옵션 트레이더스 are 어쩌고저쩌고 써 있죠. 이게 그러니까 개인들이 풋옵션을 엄청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뾰족 솟아있죠.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풋옵션을 샀다. 이런 거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해야 될 텐데 어떻게 소화할 거냐. 아직 이 정도 반등으로 이게 소화가 됐느냐라는 게 저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좀 단기낙폭 과대한 거 여전히 소화가 안 되지 않았냐 싶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것도 지금 풋옵션들 보시면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이런 그림이 이게 살아나겠다고 하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풋이 다시 살아나기에는 아무튼 글쎄요. 뭐 오늘 다시 양봉이면 모르겠는데 이거 보시면 음봉이죠. 지금 현재 음봉이죠. 뭐 이 음봉 나오면 이게 매도세 강화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별로 이렇게 좋게 봐주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 샀던 1000억 가까이 되는 물량들은 전부 다 지금 손가락 빨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든지 추격의 끝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저는 일단 뭐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 요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